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MHK의 대표 한의학박사 모사원입니다. 이번에는 우리 홍삼과 암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리플이 예전에 찍었던 이제 홍삼 언제 먹어야 하나요? 이 영상에 두 분이서 리플을 달아주셨어요. 우선 첫 번째, 안녕하세요. 위암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. 지인이 홍삼을 선물해서 하루 한 팩을 먹는데 먹고 나면 방귀가 많이 나오고 잠도 잘 안 오고 먹으면 안 되나요? 좀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참, 이분 아마 지금 되게 착잡할 겁니다. 위암 판정을 받은 상태예요. 몇 기라고까지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사실 암 판정 받고 이건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. 1기라고 해서 안심되는 게 아니에요. 1기인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1기일 때 이제 뭐 수술이 됐든 항암요법이 됐든 치료를 하고 이제 5년 동안은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재발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고생하잖아요. 우리 항암 치료 한다고 그러면 항상 많이 봐왔죠. 막 구토하고 식사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서 이제 보약류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 하고 또 홍삼을 선물해 주는데, 여기서 좀 웃긴 거는 이제 한약 보약류를 먹는다고 그러면 한약은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홍삼은 또 먹는단 말이에요. 홍삼도 한약이에요. 이렇게 어떤 한의사의 진단 하에 약을 먹는다고 그러면 전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뭐 흑염소 아니면 개소주 이런 걸 내려서 먹는 것도 뭐 한약이라고 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명칭을 좀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은 한약인 줄 알아요. 절대 같지 않고 복용을 하실 때 한의사의 진단 하에 내가 위암인 것도 고지를 하셨고, 그 다음에 진단 하에 나오는 약은 얼마든지 저는 복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뭐 항암 치료하면 막 구토를 한다. 그건 뭐 약간의 예전 방식이고, 요즘에는 무슨 면역 항암 치료 아니면 이제 표적 항암 치료 2세대 치료라고 그래서 이제 3세대죠. 면역 항암 치료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다곤 하지만 또 그건 역시도 체질이 안 맞거나 했을 때는 되게 고생을 똑같이 많이 해요. 이제 그런 고생들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홍삼이라든가 좀 그때그때 이겨낼 수 있게끔 뭘 주는데, 사실 위암 판정을 받고 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식사량도 확 줄게 되고, 그것도 잘 안 먹다 보니까 자꾸 말라가고 체력 떨어지니까 나중에 항암 치료할 때 좀 더 고생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 명심해야 될 거는, 우선 그 스트레스는 제가 감히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좋은 치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식사 잘 하셔야 되고요.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릴렉스 하셔야 돼요. 내가 이겨내셔야 되잖아요.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돼요. 요즘엔 좋은 약도 많고 좋은 치료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우리 생존율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암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기운 빠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제 본 질문에 다시 돌아와서, 이제 홍삼을 먹고 있는데 방귀가 많이 나오고 잠도 잘 안 온다. 이제 먹으면 안 되냐? 이분이 좀 아쉬운 거죠. 본인도 이제 미래에 어떻게 고생할지 아니까 좀 대비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, 방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. 먹고 나서 뭐 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방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잠이 잘 안 온다라는 건 먹고 나서 과항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홍삼이 좀 안 맞는 체질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홍삼보다는 좀 다른 류의 약을 드시면서 몸을 좀 몸보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하나 이제 암이 있을 때 한약 잘못 먹으면 암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.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100%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. 우리 한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이게 암 사이즈를 좀 이렇게 암을 커지게 할 만한 약재들은 빼고 본인 몸에 맞춰서 약을 지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다고 그러면 향후 치료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약간 이제 위암 판정 받으신 분이었고, 또 하나 비슷한 시기에 안녕하세요. 폐암 수술을 했는데 흑삼을 공복에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.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이분은 이제 폐암 수술 하셨어요. 절제를 하셨겠죠. 사실 암 중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폐암, 간암 이쪽 류라고 봅니다. 얘네는 전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.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요. 특히 폐암이
걷잡을 수 없죠. 뇌루전이 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1, 2기 이렇게 정도 되는 분이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이후로 이제 본인이 흑삼을 먹고 있다. 역시나 하고 나서 좀 먹었던 체력 증강을 위해서, 체력 증진을 위해서 복용을 하시는 걸 텐데, 우선적으로 공복에 마시는 건 맞습니다. 위험만 없다고 그러면 흑삼이 됐든 홍삼이 됐든 인삼이 됐든 공복에 먹으면 그만큼 효과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단 위험이 없어야 돼요. 위험이 있으면 이 인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 염증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갉아먹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 뿌리면 하얗게 몽글몽글몽글 일어나잖아요. 우리 식도나 위에 들어와서 사포닌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. 물론 이렇게 긁어가지고 뭐 비누처럼 싹싹싹싹 긁어서 이걸 떼내는 과정이긴 한데 이때 엄청 속이 쓰려요. 그래서 인삼이 들어간 걸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,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만 없다 그러면 공복에 드시면 그만큼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장기 복용이 저는 6개월 단위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. 6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복용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. 먹다가 앞서 말씀드린 분처럼 갑자기 뭐 상열감이 찾아온다거나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? 이때는 이제 몸에서 끊어달라는 신호를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복용을 중지를 해주시고요.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는 쭉 복용하셔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.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몸에 무리가 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효과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암과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네요. 특히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러웠고요. 두 분 다 결국에는 이제 몸 보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힘들 때는 한의원에 나오셔갖고 다 말씀을 해주시고,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접수할 때 조회암은 등록암 환자라고 다 떠요.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, 물론 먼저 물어보게 될 겁니다. 어떤 암에 이제 걸리셨었는지,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, 현재 어떤 상태인지 다 물어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니까 정상적인 한의사한테 받는 처방이라고 그러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복용을 하시고요. 또 너무 힘들 때는 또 기타 다른 증상들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땐 나오셔서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다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한의원에 나와 주십시오. 이렇게 해서 우리 암 환우분 두 분의 어떤 고민도 잘 해결이 되고 앞으로 좋은 결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